네, 문화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문화재,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면 세계 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불에 타서 전부 소실되거나 상당 부분 많이 불에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숭례문 화재라든가 또 간간히 사찰, 절이 일부 혹은 전부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작년 이맘때는 그 일본 오키나와의 세계문화유산 그 휴리성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뉴스에서는 뭐 방화라든가 전기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진짜 원인이 아닌 것 같고, 하늘에서 이런 중요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불이 나서 전부 없앨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공부도 삼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천년고찰이라든가 정말 몇백 년 된 뭐 숭례문이라든가 또 어떤 문화재, 역사적인 문화재, 이런 문화재들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화재로 망가지거나 화재로 흔적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이유는 첫 번째는 하늘이 우리 숭례문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일단 현실을 놓고 예를 들어야 이해가 빠르니까. 하늘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실수로 숭례문을 불태우고 이 역사를 완전히 소실시키고 다시 이렇게 건립하게 만든 것은, 첫째는 이 국가 기운이 많이 탁한 에너지로 뭉쳐 있을 때, 국가 에너지 기운이 국민의 기운이 됐든 국가의 기운이 됐든 국군의 기운이 됐든 탁한 기운으로 똘똘 뭉쳐서 분출될 곳이 없을 때, 뭔가 어디론가 분출이 돼야 돼. 근데 분출될 곳이 없을 때 크게 보물덩어리를 불태워가지고 그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있죠. 어떤 한 사람이 많이 아프다는 건 집안의 탁한 기운을 한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5명이라면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많이 아픈 사람이 있죠. 이 아픈 사람이 이 사람들 탁한 기운까지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업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 중이나 집안, 가족, 친척 중에 정신병 환자가 있는 경우 있죠. 이 또한 그 탁한 기운을 다 끌어안고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고통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해 드렸지만, 혹시 모자란 형제가 있거나 모자란 친척이 있을 때 그 탁한 기운을 끌어안고 있으니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품어주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국가 보물을 소실시키고 이렇게 망가뜨리고 역사적인 그런 큰 국보급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은 국가나 국민의 기운이 많이 탁해져서 그 탁한 기운을 어느 한쪽으로 분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깨어나라. 너희들이 얼마나 모자라고 잘못을 했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탁한 기운을 썼으면 이렇게 국보를 어이없게 손실시킬 수 있느냐, 소실시킬 수 있느냐. 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반성해라. 경종의 의미가 있고 그 탁한 기운을 소멸하는 의미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롭게 변혁 시기가 올 때, 국가적으로 변혁, 선천시대, 후천시대 이런 식으로 변혁 시대가 올 때
그런 이변이 하나씩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숭례문 화재 사건 때가 바로 우리 국가가 한번 이렇게 변화를 주는 시기였어요. 국군 자체가 변화를 주는 시기였다. 변혁이 일어날 때 어떤 작은 전쟁이 나든 큰 화재가 나든 큰 보물이 없어지든 이런 큰 변화들이 한 번쯤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변혁 시기. 그러면 숭례문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을 참 실망시키고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변혁 시기에 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역사의식을 바르게 갖고 이런 국가 보물을 바르게 관리도 하고 바르게 지켜나가고 바르게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이변이 올 수 있고 이런 손실이 올 수 있고 이런 아픔이 올 수 있다. 그러니 국가 보물을 너희들 잣대로 함부로 다루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철저하게 앞으로 정말 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국가 유물, 국가 보물, 국가의 어떤 그 상징적 보물들은 절대 대충 다룰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완벽하게 다뤄야지 너희들 잣대로 함부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신이 동하여 화신이 동하여 이런 이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깨우침을 주는 메시지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 숭례문이 불탔고 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그 보물을 잃어버리고 큰 화재로 손실을 입은 것은 바로 이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국가 원수가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 원수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역사에 피해를 주거나 큰 핵을 긋는 잘못을 하게 되면 천벌을 받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일본 아베가 우리나라 무슨 알잖아요? 뭐 재판 문제로 시비 걸고 보복하고 이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천벌이 온다. 그것도 3년 안에 온다.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3년 안에 천벌이 와서 아파서 물러나는 거 봤죠? 아니, 진짜요. 그 과거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악담을 한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 함부로 역사 왜곡을 하거나 역사적인 것을 범하거나 크게 업을 짓는 행을 하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한 것이지 단지 그 아베가 미워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너는 천벌을 받게 되며 반드시 물러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제 예언대로 정말 3년도 안 돼서 아파가지고 이제 물러났죠. 우리나라 국보든 외국의 국보든 국보가 불에 타서 소실되거나 아니면 뭐 물에 쓸려가거나 아니면 큰 지진으로 이렇게 망가지거나 할 때는 국가적으로 어떤 탁한 기운에 의해서 분출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변혁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을 이 국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이변이 온다는 것, 이런 것을 깨우침으로 주려고 이런 변수들, 이런 재앙들, 이런 재난들,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모자라고 참 생각이 짧았으면 이런 국보를 불태워서 이 탁한 기운을 소멸하게 했겠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걸 공부로 받아들이고 참회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절대 국보를 손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